안녕하세요. 해상도 상승 프로젝트입니다. 5월 26일 시각입니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5.2%에 닿았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은 금리가 왜 전쟁과 무관하게 높은 자리에 머무는지 그 구조의 정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5.2%에 닿았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시장은 이란 전쟁만 끝나면 유가가 빠지고 금리도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숫자는 다른 구조를 가리킵니다. 지금 시장이 읽는 그림은 단순합니다. 이란 전쟁이 유가를 끌어올리고 그 인플레이션이 금리를 밀어올렸으니 전쟁만 끝나면 다 풀린다는 기대입니다. 정부도 비슷하게 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금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을 성공의 비용, 도약의 마찰음이라 불렀습니다. 블룸버그 분해를 펼치면 인과 사슬이 끊깁니다. 미국 금리 상승분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실질 금리입니다. 물가 기대를 걷어낸 순수한 돈값 자체가 올랐다는 뜻입니다. 이 실질 금리를 밀어올린 셋은 공공부채 가중과 재정 악화, AI 투자 과열, 연준의 인상 전환 가능성입니다. 셋 다 전쟁과 무관하고 셋 다 전쟁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건 시장 시그널입니다. 폴리마켓에서 미-이란 영구 평화협정 확률은 6월 30일 기준 55%로 일주일 새 16.5%포인트 뛰었습니다. 평화 가능성은 빠르게 오르는데 채권 금리는 안 내려갑니다. 통념이 맞다면 두 숫자는 반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정부는 이걸 성공의 비용이라 부릅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본질이 보입니다. 고금리는 도약의 마찰음이 아니라 자본이 다시 희소해졌다는 청구서입니다. 지난 15년간 공짜에 가까웠던 돈값이 정상 수준으로 회귀하는 구조 전환입니다. 방향이 같은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일본 30년물이 4%를 넘은 게 1999년 이후 처음이고 한국 10년물은 4.2%로 1년 전 2.7%에서 1.5%포인트 올랐습니다. 영국, 호주, 독일까지 세계 동반 상승입니다. 특정 지역 전쟁이라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 10년물이 2.7%에서 4.2%로 오른 건 채권 보유자에겐 평가손이 두 자릿수라는 뜻입니다. 1년 전 100원짜리 장기채를 산 사람의 손실입니다. 환율 1,517원과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5% 돌파가 같은 청구서의 다른 항목입니다. 가장 가까운 거울은 2004년에서 2006년입니다. 당시에도 고유가는 일시적이라는 합의가 지배했지만 미국 실질금리는 구조적으로 올라붙었고 그 끝에 2007년과 2008년이 왔습니다. 그때 도화선은 민간 부채, 지금은 정부 부채라는 점이 다릅니다. 길게 갔다는 사실이 곧 안전을 뜻하진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분기점을 셋으로 나누어 봅니다. 전쟁이 완화돼도 실질금리가 4대 5%대에 머무는 구조적 고금리 고착이 50%, 유가발 인플레 프리미엄만 빠지고 실질금리는 잔존하는 부분 되돌림이 35%, 전쟁 종결과 연준 인하로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는 통념대로 정상화가 15%입니다. 핵심은 앞에 두 시나리오가 합쳐 85%라는 점입니다. 곧 내려간데 베팅하는 포지션은 15%짜리 그림에 전 재산을 거는 셈입니다. 방향을 맞히는 게임 대신 어느 쪽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 부채 만기와 고정금리 전환, 현금 비중을 미리 점검하는 편이 단단합니다. 여기까지 5월 26일 시각이었습니다. 해상도 상승 프로젝트 내일도 같은 시각으로 다시 만나요.